소재 뭐 써야 돼요? 쓸 게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써도 돼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애들은요,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우선 생각을 꺼내올 그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글쓰기 실력을 논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어휘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혜정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글쓰기 실력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높여주는 그 원리이자 글쓰기 지도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그 누구보다 재밌는 장면 또 생생한 느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필을 들고 자 지금부터 쓰자 이러면 그 하얀 종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죠.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재 뭐 써야 돼요? 쓸 게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써도 돼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애들은요,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우선 생각을 꺼내올 그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글쓰기 실력을 논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어휘죠. 이 어휘는요, 모든 학습의 자산입니다. 당연히 글쓰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힘은 다채로운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어휘를 확장시키고 그 어휘들이 문장과 글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책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1학년 어휘 글쓰기 책입니다. 전체 20일 동안 차시별로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글쓰기로 이어나가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 책 속에 실어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이 학습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가정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글자를 조합해서 다양한 낱말을 만드는 이런 활동은 배경 지식을 정말 많이 자극시키거든요. 그리고 어휘를 같은 주제로 범주화시키면서 어휘력을 길러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놀이 형태의 학습을 통해서 문장에서의 작은 단위, 이 어휘를 다루는 시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 흉내내는 말, 즉 의성어나 의대어도 이렇게 문단 속에서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미지와 어휘를 연결시켜가면서 그 뜻을 파악해 보기도 해야죠. 학교에서는 어울리는 흉내내는 말을 이렇게 말풍선에 넣고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놀이도 자주 해요. 왜냐? 오감을 써서 익히는 게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몸으로도 기억하는 거죠. 문맥에 더 알맞은 말을 고르는 활동, 그리고 빈칸을 채우고 완성된 문장을 읽는 그런 활동으로 부담은 줄이고 재미는 챙기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의성어나 의대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이렇게 뜻이 비슷한 어휘도 한 가족처럼 묶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의도적으로 글자를 더하거나 바꾸면서 더 풍부한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놀이 활동을 5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켜주면서 조금의 환기도 적게 딱 시켜주면 좋습니다. 오감 표현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그저 맛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생김새부터 냄새, 만졌을 때 느낌, 깨물었을 때 들리는 소리, 이 정도만 표현을 해도 벌써 5문장 가능하거든요. 꾸며주는 말의 역할도 표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없어도 의미는 통하지만 사용하게 되면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아이들 공부하는 거예요.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을 더 생생하게 적으면 글이잖아. 그런데 마치 영상을 보듯 엄청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의 효과를 설명으로 곁들여 주셔도 좋겠죠. 한 문장 속에 2개 이상 꾸며주는 말도 넣어보고 창의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이름도 지어보고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즉 동사죠. 우리말의 동사 정말 복잡합니다. 스웨터는 입어야죠. 모자는 써야죠. 양말은 신어야죠. 신발끈은 묶어야죠. 장갑은 껴야죠. 외투는 걸쳐야죠. 영어는 웨어리나 푸돈으로 거의 다 해결 가능한데 말이죠. 그리고 맞춤법에 따라서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책가방에 책을 넣을지 이걸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이들 경험시켜 봐야 됩니다. 이 어휘력이 글쓰기의 첫 번째 공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문장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즉 주어와 서술어 이 둘을 이어주는 그리고 작고 소중한 조사들, 요 정도 공부하면 벌써 10일 흘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환기시켜줘야 되죠. 자, 노는 듯 공부하듯, 공부하는 듯 노는 듯, 자 이렇게 한번 시켜주고 나면요, 이어지는 학습은 문장 부호 익혀야 됩니다. 애들 진짜 어려워해요. 게다가 요즘은 옹고지 쓰기 정말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매우 개성 넘치게 문장 부호 쓰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애들은 마치 자신이 선생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에 고칠 거 없나 하고 찾아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공부 자존감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밋밋한 문장을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나타내면 내용이 더 실감나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도 애들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면 낯설고요. 해본 아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문장 표현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상황에 어울리는 말도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요. 이제 한 13일차부터는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글쓰기 주제들을 함께 다뤄보면서 내 이름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 오감 표현 이제 써먹어봐야죠.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자주 하는 인터뷰 활동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과목, 오늘의 기분, 좋아하는 순간 이런 자신과 관련된 주제로 실전 글쓰기를 해보는데요. 그냥 쓰세요 이거 아니고요. 운율을 살려서 동시 쓰기,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쓰는 법 이런 놓치면 안 되는 기본 글의 구조를 익히고 그리고 써보는 공부를 마지막 20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브로그로 실어둔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그리고 다양하게 실어둔 상상 글쓰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기발한 아이디어로 글쓰기의 흥미를 한껏 키워보시고요. 마지막 작가교실 수료증까지 야무지게 챙겨갑니다. 1학년 어휘 글쓰기는 우리 아이 마음이 글이라고 하는 그 통로로 흘러나오게끔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예요. 그 시기에 그 통로를 잘 열어주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글 쓰는 거 즐기게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어휘력에서 문장력 그리고 표현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글쓰기는요. 재능이 아니라요. 어휘와 글의 구조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술에서 딱 시작돼요. 아이들의 그 평범한 문장을 조금 더 자기답게 그렇게 바꿔 쓰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딱 20일간 도와주세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요. 규칙적으로 해볼 만한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글쓰기 습관 들이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